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2시경 서울 신양동 인근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인근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현 상현경찰서 서장 최중호 총경으로 밝혀졌으며 이 드라마 사마귀가 남긴 여운의 깊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풍력의 연쇄 고리 속에서 피와 어둠으로 뒤엉킨 모자의 비극을 다뤘던 이 작품이 최종회인 8회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권선징악이나 범인 검거를 넘어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죄와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었죠. 마지막 회는 시청자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과 더불어 평화를 얻는가 싶던 순간 다시 한번 피바람을 예고하는 에필로그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복잡하고 강렬했던 최종회의 모든 디테일을 담아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여운을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최종회의 시작은 지난 회에서 정의신을 인질로 삼고 도주했던 서아라와 수열, 정연의 극한 대립으로 펼쳐졌습니다. 서아라는 정연을 납치한 후 그녀가 수열에게 준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섬뜩한 말을 쏟아냈고, 심지어 차 안에 남아있던 정연의 임신 테스트기까지 보라고 수열을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서아라의 뒤틀린 논리, 즉 자신을 구원한 사마귀 정의신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녀의 아들 수열을 곁에서 감시하고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서아라는 정연을 인질로 삼아 정의신을 자신이 어릴 적 숨어 지내던 아지트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아라의 파국적인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작은 동물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이유가 다름 아닌 아버지에 대한 끔찍한 반항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잔뜩 저질러서 기분을 풀었던 거죠. 그녀는 정연의 뱃속 아이까지 해치려는 위협적인 영상을 수사팀에 보내 정의신을 압박했고, 결국 정의신은 자신이 서아라의 인줄이 되는 대신 정연을 풀어달라고 협상했습니다. 정의신은 아들을 위해 스스로 괴물의 방패가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정의신을 마주한 서아라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어머니를 만난 듯 반가워요 엄마라는 말과 함께 섬뜩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열이 망설임 없이 총을 겨눴지만 눈치 빠른 서아라는 정의신을 인간 방패 삼아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 장면은 서아라의 광기 어린 집착이 숭배를 넘어 모성의 갈구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비극적인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서아라와 단둘이 아지트로 돌아온 정의신은 그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냉정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서아라는 정의신이 늙어서 아들만 걱정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토로하면서 사상이 사마귀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의신을 뒤를 잇는 진정한 사마귀라고 자부했죠. 서아라는 정의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기이한 친밀감을 드러냈지만, 정의신은 배신자는 자신이 아니라 너라고 일갈하면서 서아라의 범죄 수법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정의신은 서아라가 조이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얼마나 게을러 터진 방법이었고 허점도 너무 많이 남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정의신이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악의 단죄라는 명분을 쌓았던 것과 달리 서아라의 범죄가 결국 자기 만족과 모방에 그쳤다는 것을 명쾌한 지적이었죠. 정의신의 이성적 도발에 서아라가 동요하는 순간 정의신은 기회를 포착해 그녀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혈이 시작된 서아라를 뒤로하고 정의진은 갈 곳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아지트를 떠났습니다. 이후 수열과 나희가 아지트를 찾아 서아라를 체포하려 했지만 서아라는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며 폭력의 악승 안에 희생된 한 비극적인 존재로 파국을 맞았죠. 나희는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요. 수열은 수배 중인 정의신을 찾기 위해 할아버지 정연남의 집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23년 전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아라의 사망과 함께 수열과 정의신에게 수배를 내린 상황이었죠. 수열이 알게 된 진실은 목사였던 정연남이 딸 정의신을 성적으로 추행해왔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를 목 졸라 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재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정연남이 이후 딸 정의신에게
엄마가 없어졌으니 엄마와 하던 걸 해야 한다며 추행을 넘어선 짓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이자 악의 근원인 정연남을 찾아간 정희 씨는 모든 걸 끝내자고 말했고 이때 수열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연남은 살려달라고 애안했지만 수열은 그의 실체를 알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수열이 정희신을 데리고 나가려던 순간 그는 정연남이 은혜에게까지 손을 댄 것을 눈치채고 분노에 휩싸여 정연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정희신은 수열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너는 나처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신이 아들에게 사마귀의 피가 아닌 인간의 길을 강요하는 가장 숭고한 어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연남의 교회를 불태우고 그와 함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폭력의 고리를 영원히 끊어내려는 그녀의 마지막 헌신이었죠. 교회 밖에서 깨어난 수열은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엄마를 보고 모든 것을 잊은 채 달려들어 구출했습니다. 하마터면 질식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할 뻔한 정희진을 응급조치하며 엄마라고 목 놓아 부르짖는 수열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괴물의 아들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평생 어머니를 부정하려 했던 수열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구해내며 진심으로 엄마를 외치는 순간 그는 폭력과 저주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며 마침내 진정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의 외침에 깨어난 정희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들의 관계는 마침내 사마귀와 아들이 아닌 엄마와 아들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건은 끝이 났고 정희 씨는 비밀 연금주택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열은 정연과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정희 씨는 교도소 안에서 손자들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갑자기 뉴스에서 심하게 훼손된 최중호의 시신이 산에서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수열과 나희가 정희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면회를 오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에필로그는 사마귀 사건이 아직 미완성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며 시즌2에 대한 거대한 떡밥을 던져주었습니다. 최중호 살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닐 겁니다. 그는 정희신을 도왔던 전직 경찰이자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사마귀의 과거와 얽힌 더 거대한 악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시즌2는 이 최중호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정희신과 수열의 비밀 공조를 통해 새로운 위협을 파헤치는 스릴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중호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디테일은 범인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특정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즌1에서 정희진은 스스로를 악을 처단하는 사마귀라고 여겼지만 그녀가 처리했던 악인들이 사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이나 카르텔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중호는 그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차원의 경고일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정희신에게 희생당했던 연쇄살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연합하여 복수 조직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들은 정희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던 최중호를 잔인하게 살해했을 겁니다. 시신 훼손은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이 복수자 연합은 정희신의 아들 수열과 그의 가족을 다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국 어머니의 어두운 지식에 다시 의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수열과 나희가 정희신을 면회온 것은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라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궁의 사건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 하지만 최중호의 살해 공식은 서아라처럼 살인자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이 필요함을 깨닫게 했을 겁니다. 수열은 어머니 정희신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심어주었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어머니의 범죄 심리 분석 능력 사이에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될 것입니다. 나희는 부상을 회복한 후 정희신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수열을 설득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세 사람은 교도소를 거점으로 한 비공식적인 비밀 공조팀을 결성하게 될 겁니다.
정희 씨는 교도소에서 뉴스와 면회를 통해 얻은 단서를 분석하고 수열에게 암시적인 조언과 살인자의 심리 전략을 전달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희 씨는 자신이 23년 전에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악의 뿌리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즌2에서 정희 씨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다크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 갇혀 있지만 그녀의 명석함과 냉혹한 판단력은 새로운 악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 사건의 위협이 수열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닥친다면 정희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시적으로 석방되거나 극비밀리에 탈옥하여 잠입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아들이 짊어진 사막 위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주고 손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이용해 새로운 악을 유인하고 수열이 선을 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경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시즌2는 괴물을 이용해 괴물을 잡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괴물의 유산을 어떻게 정의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신이 남긴 이 마지막 떡밥은 그녀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가장 완벽하고 스릴링 차는 엔딩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전개가 현실이 되어 시즌2에서 다시 한번 사마귀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